네, 안녕하세요. 네, 행정사 실무법을 가르치는 이종호 행정사입니다. 드디어 이제 기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전에 이제 제가 무료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기본 강의에도 이제 그대로 적용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기본 강의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은 OT를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OT를 위주로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공부 방법 위주로 설명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행정사법을 조금 나갈 겁니다. 강의 계획서에 있는 대로. 그러면 기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일반 행정사고요. 11회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법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법인 소속이고, 법인 소속으로 해서 좀 다양한 일을 하면서 좀 일을 배우고 있는, 새내기죠, 사실은. 그래서 행정사 업무를 좀 다양하게 하려고 법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법인에서 일을 배우면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동차로 합격을 했는데, 9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법 점수는 제가 고득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실무법 점수가 79점 몇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수석인 줄 알았는데 수석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았는데 저는 이제 이전에 좀 다른 시험 공부를 하긴 했었습니다. 저는 변리사 시험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변리사 시험 공부를 했어가지고 뭔가 베이스가 특별히 뭐 강하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약간 법에 대한 거부감은 좀 없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답안 작성을 좀 그 기본 베이스는 있었다고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제가 답안을 썼더니 이렇게 고득점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제가 알고 있던 그 강사님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점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그 가르치신 그 과외를 해줬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합격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제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합격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베이스도 계시고 심지어 이제 생동차생도 계시고 대학생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래서 제 공부 방법이 이제 어느 정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이제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도를 했었고 또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따라오시면서 제가 실제로 공부한 것처럼 똑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 또 암기도 이렇게 했고 책을 읽을 때도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똑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사 실무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행정사 실무법은 일단 세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행정사법 하나 있고, 그리고 행정심판이 있고, 비송사건 절차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저희 시험은 이제 보시면은 요 두 가지는 조문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문을 보면 되는 거는 사실 약술이라는 뜻이에요. 약술. 그래서 약술형으로 각각 20점씩 나옵니다. 20점. 20점씩 나오고 그래서 2에서 4문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행정심판은 사례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문이 나와요. 1문. 그래서 40점 분량으로 나오는데 문제를 분설해서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제 물음 1 그리고 물음 2 이렇게 해서 각각 20점으로 나옵니다. 저희 시험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행정사법부터 저희는 강의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나가고 마지막으로 비송사건 절차법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도가 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OT 때는 이따가 2교시 때 공부 방법 설명드리는데, 이 사례 문제 풀이는 가볍게만 다뤄드릴게요. 행정 심판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고, 사실은 이게 메인이거든요. 저희 시험은. 제가 인문 강의 그때도 말했지만 이게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원인이에요. 저희 실무법이. 실무법 어려워하시는 분들 이게 저득점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득점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이 사례는 논점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암기한 거를 그대로 쓴 다음에 해결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책 보고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요 암기만 한다. 그래서 사례형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이 논점 찾기 연습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해결 연습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원래 기출이나 사례를 보시면은 그 출제가 되는 패턴들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각각의 논점들을 다 배우잖아요. 뭐 지금 책 목차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행정사법 뭐 17개, 뭐 심판법 몇 개, 비송사건 절차법 몇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각각의 논점마다, 특히 행정심판은 이제 저희가 사례로 하니까 그 각각의 논점마다 출제가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출제 패턴. 요거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보면서 출제 패턴을 찾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저희는 이거 같이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보통 사안 포섭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뭐 사안의 해결, 뭐 사안 포섭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배점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거 강사님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풍부하게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3-4줄 정도 쓰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3-4줄을 어떻게 쓰냐? 저희가 암기한 거 보시면 여기에 각각의 요건들이 있어요. 뭐 요건 있고, 판례 있고, 판례 표현 있잖아요. 판례 표현. 그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해서 이 포섭을 해주는 거죠. 적용해서 포섭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문의 내용을 다뤄줘야 돼요. 설문 내용. 그래서 설문 내용을 다루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요거를 이제 답안지 작성을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는 책 보고 저희가 암기하면 되지만 이 논점 찾기와 해결이 잘 돼야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논점 찾기는 기출이나 사례를 보면서 출제 패턴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논점별 출제 패턴을 찾으셔야 됩니다. 논점별.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면은 그냥 내가 암기하고 외운 내용으로 이 문제의 문맥에서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엉뚱한 논점 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공부한 논점마다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걸 찾은 다음에 실제 문제를 풀 때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 패턴을 가지고. 그러면 논점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사안 포섭 역시 3-4줄 풍부하게 써주는 게 좋은데, 이거 풍부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암기에서 주어지는 이 요건과 판례, 저희 이거를 암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책을 보게 되면 요거를
적용해서 포섭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문 내용을 넣어서 3, 4줄로 적어주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저희 행정심판 사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례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전에 제가 했던 내용이니까 가볍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행정사법입니다. 행정사법 한 문제 나옵니다. 약술 한 문제, 20점짜리. 그리고 이거 사실은 그 다른 자격사법 있죠. 자격사법. 자격사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그래서 뭐 중개사분들 계시죠? 중개사분들 보시면은 중개사법이랑 그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행정사법을 읽으면 다 이해 갑니다. 이거. 읽으면 다 이해 가요. 그래서 암기하면 되는 과목이고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이 20점은 무조건 먹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못 쓰면 안 된다. 무조건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행정사법은.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오늘 이제 앞부분 조금 들어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제 조문목차를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문목차를 뼈대로 삼아서 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행정사법의 뭐 일정 부분, 특정 논점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특정 논점이 전체 조문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거를 뼈대를 보고 계속 주소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조문 위주로 내는 문제들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약수령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약수령은 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자, 행정심판이에요. 행정심판은 이제 사례형으로 나옵니다. 40점 나오는데 물음 1, 물음 2에서 여기 말한 것처럼 20점, 20점 나와요. 20점, 20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 그 심판 청구 그 심판 청구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걸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심판 청구 들어가면 다 설명드리겠지만 그 예를 들어 심판 청구하면 맨 처음에 심판 청구하죠. 청구하고 그러면 청구 요건 중요하겠죠. 청구 요건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안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재결이 나는데 그러면 심판 계속 중에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고 그리고 재결 전에 할 수 있는 뭐 가구제 수단은 뭐가 있고 재결 이후에 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고 그리고 재결의 종류나 효력 이런 식으로 이 흐름에 따라서 논점을 정리하고 주소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논점이 전체 심판 청구 흐름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거를 이제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심판 청구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암기는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죠? 암기는 그렇게 하시고 전체 주소를 잘 잡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논점이 전체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사례 문제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점 찾기와 사안 해결 문제는 따로 답안 작성을 하면서 해주셔야 된다. 행정 심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되시죠? 자, 비송사건 절차법. 비송사건 절차법은 두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총 40점짜리예요. 총 40점.
그래서 보통 이제 3, 4문, 뭐 3, 4문이 아니라 뭐 2, 4문으로 나오거나 어쨌든 두 문제가 나오는데 각 20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각 20점으로 출제가 되는데 지금 과거에 저희 출제 그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총칙이 가장 중요해요. 결국은 총칙을 공부해야 되는데 총칙을 보시면 됩니다. 강론은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강론은 그 재판상 대위 사건 있죠. 재판상 대위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총칙에 이제 그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과태료. 과태료 재판도 총칙에 들어가요. 그래서 총칙을 위주로 공부를 해주셔라. 그래서 저의 지금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강론이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총칙 위주로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강론을 아예 안 다룰 거냐? 그건 아니에요. 강론을 다루긴 할 겁니다. 공통점과 차이점만 외우시고 기본 뼈대만 외우시고 나오면 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쓰겠다. 그 정도 수준만 잡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강론보단 총칙이 훨씬 중요합니다. 두 문제가 다 총칙에서 나와요. 지금 트렌드를 보면 강론에서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총칙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총칙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정사건 절차법은 조문을 봐도 이제 총칙을 봅니다. 그럼 총칙을 보는데 조문에서 총칙을 보면 비정사건 절차법이 민사소송을 많이 준용합니다. 그냥 조문에 다른 설명 없이 민사소송을 준용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봐야겠죠, 여러분. 이거 민사소송법 조문 찾아가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봐야 한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기초적인 거는 설명드릴 거예요. 민사소송법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은 제가 터치를 해드릴 건데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준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그대로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실제 그 기일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고 근데 기일에 대해서 비정사건 절차법을 보면 그냥 민사소송법 준용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20점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준용하는 경우에도 보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정사건은 그 민사소송과의 차이점을 좀 알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입문 강의 때 설명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제 진도보다 먼저 앞서서 만약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 비송을 같이 보시면은 암기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입문 강의 한번 보시고 그래서 비송은 큰 특징을 하나 잡고 가면 좀 암기가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기본 강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 강의는 워밍업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빡세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험에 임박해서 시험이 가까울수록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죠. 그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걸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게 들으면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십니다, 사람들이. 근데 왜 못하냐면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해서 달리면은 막판에 이게 안 되셔요. 그래서 공부 시간도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 시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시험에 임박할수록. 처음부터 이렇게 쭉 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그걸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나는 시험이 임박할수록 공부 시간을 늘려갈 거다. 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임박할수록 당연히 공부 시간은 늘어나고 잠도 줄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잠을 줄이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초반에는 워밍업 작업을 해줘야 돼요. 내 머리와 몸에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공부를 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 나갈 거다. 그러니까 뼈대를 잡아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살이 잘 붙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주소 찾기예요. 주소 찾기. 내가 공부하는 논점에 대한 주소를 잘 찾아야 됩니다. 이 주소를 잘 찾도록 하는 게 이번 기본 강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논점이 해당 파트의 전체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추가로 이해를 해서 암기를 위한 기초를 쌓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기는 기본적으로 목차 위주 암기를 합니다. 목차도 근데 세부 목차까지는 보지 않을 거고 저희는 대목차와 중목차 있죠. 중목차 정도까지 암기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저희 이번 기본 강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을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제 암기 돌입했을 때 잘 붙도록 뼈대를 잡고 이해를 해서 암기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단어 같은 것도 세부적으로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기본적으로는 노베이스인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합니다. 이번 기본 강의는. 그래서 이런 강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설명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지금 책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책이 보시면은 책 다 가지고 있으시니까 목차가 지금 이렇게 맨 앞장에는 행정사법 그리고 행정심판 비송사건 절차법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 목차는 이제 논점이에요. 논점 개수. 그래서 논점에 따라서 이렇게 목차가 넣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행정사법은 이제 17개 그리고 뭐 행정심판은 뭐 21개 그리고 비송은 24개 해서 논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제 책에. 최대한 좀 줄인다고 줄였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는 일단 다 넣었지만 실제로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파트는 다 뺐어요. 그래서 많이 줄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논점 이렇게 찾아서 바로 가실 수 있게 옆에 페이지 표시해놨고요. 맨 밑에 이거 조문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문 같은 거 필요하실 때 가셔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문 같은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앞에 이거 머릿말 써놨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왜 이 책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짰고, 그리고 어떤 의도로 제가 지금 이 책을 만들고 강의를 하는지 좀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각 파트를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 파트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전체에서 주소 찾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문에서 장입니다. 장. 1장이에요. 1장. 행정사법에. 그리고 이거는 2장, 그리고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행정사 법인 4-2장으로 묶어놓은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논점이에요. 각각은. 그래서 이 논점이 전체에서 어느 조문 몇 장에 해당하는지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저는 목차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논점이 전체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도록 목차를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했지? 막 이게 1, 2, 3, 4가 뭐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논점에 가시면 여기 요거 있죠? 요거 논점 오른쪽 위에 그 해당 조문의 장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논점 공부하실 때 행정사 업무는 1장 총칙에 있는 거다. 그거를 보실 수 있게 제가 책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번거로움을 덜으시라고 저는 실제 제가 공부할 때는 실제 조문을 출력해서 조문을 보면서 이걸 확인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책만으로도 보시고 이거 확인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장 뭐 보시면 그죠? 신고 확인증은 여기 업무 신고 3장 파트다라고 해서 3장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고 확인증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업무 신고 전체에서 업무 신고에 있는 파트구나.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도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업무 신고 파트를 보고 있는데 지금 공부 안 하셨으니까 업무 신고 파트를 보고 있는데 업무 신고에 있는 논점들이 뭐가 있나라고 쭉 뽑아보면 사실은 업무 신고 규정이 있고, 그리고 수리 거부 규정이 있고, 그리고 신고 확인증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소에 대한 규정이 있고, 사무소는 뭐 설치와 뭐 명칭, 그리고 뭐 이전 신고 같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 폐업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휴폐업 규정이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 다 뭐다? 3장에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 논점들 다 가보시면 3장 업무 신고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에서 어느 부분에 이 논점이 조문에서 들어가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괜히 달아놓은 게 아니다. 공부하실 때 내가 전체에서 어디 공부하고 있는지 좀 확인하면서 공부하셔라.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면은 약간 그 장점도 있어요. 사실 우리 이거 논점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쭉쭉 나갈 때 이거 책 언제 다 보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해독 날짜 정해서 보고 있는데. 근데 이걸 보면은 나 지금 여기 사무소 요거 보고 있다. 그럼 다음에 이거 휴폐업만 보면은 업무 신고 파트 끝나겠네. 내가 지금 전체에서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공부가 남았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좀 줄고 내가 전체 공부하고 있는 거에 분량도 자기가 파악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을 좀 넣으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책을 만들 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조문을 넣어놨습니다. 조문도 조문 목차를 넣어놨어요. 제가 그냥 단순 조문만 넣어놓은 게 아니라 저는 조문 목차를 중요시한다고 했죠. 어쨌든 주소를 전체에서 내가 보는 거에 주소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맨 앞에 그 조문 목차 몇 페이지인지 차례도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조문 목차를 다 넣어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중요 논점, 기출이 어느 조문에서 나왔는지 그런 거 표시해 보시면은 트렌드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법 있죠. 다른 과목. 다른 과목 중에서도 이제 약수령 과목 있잖아요. 약수령 과목이 아니라 약수령으로 나오는 문제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문 목차에다가 표시하시고 내가 전체에서 어디를 보는지 좀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따가 행정사법 오늘 수업 들어가면서 기출 보면서 같이 표시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표시해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기출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한 원문 그대로 넣었어요. 왜냐면 원문 그대로 보는 게 사실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시험장에서 보는 거는 요거니까 요거대로 볼 거란 말이에요. 시험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가. 이쁘게 디자인한 것보다는 원문 그대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드렸고 이게 회차가 안 적혀 있는데 앞에서부터 1회입니다. 1회. 1회부터 12회까지 순서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회차가 이제 적혀 있는 회차도 있고 안 적혀 있는 회차도 있는데 이렇게 원문 그대로 넣다 보니까 안 적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38페이지부터 1회, 그 이후로 이제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쭉쭉쭉 나가서 12회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책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최대한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기출문제 풀이는 아직 넣지 못했는데 심화 강의 때 심화 강의 때 기출문제 풀이집, 사례집 있죠. 사례집이랑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기본서랑. 그래서 지금 한 3월경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행정사 기출문제, 행정사 기출풀이랑 사례집은 말 그대로 사례 문제가 들어가야지 되니까 행정심판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행정사법이랑 비소사건 절차법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행정심판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시험 범위로 두고 있는 자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노무사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5급 행정도 있어요. 5급 공채. 행정고시죠, 이건. 이것도 있고 뭐 입법고시도 있고 뭐 법무행정도 있고 뭐 많습니다. 사례집이 이 행정심판이 사례 문제로 들어가는 자격사들이 제가 여기에서 이제 저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이제 노무사는 행정쟁송이니까 행정소송도 들어가고 변호사는 이제 공법이 다 들어가죠. 그리고 5급 공채 입법 얘네 또 행정법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서 이제 사례집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자격사 시험은 저희보다 시험 범위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시험과 달리 시간당 시험 시간이 길죠. 여기 얘네들은.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근데 한번 풀어보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외운 걸로 풀 수는 있습니다. 똑같이. 외운 걸로 풀 수는 있는데 좀 더 문제를 보시면 와 깔끔하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퀄리티가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해서 사례집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3월에 나오면 심화강의는 요거와 함께 병행해서 사례 문제 좀 더 제대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점 찾기랑 해결하는 거 그것도 함께 자세히 다루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강의는 뼈대를 잡기 위해서 이해 위주로 진행하고 이제 그 논점에 따른 주소 전체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찾는 것과
대목차, 중목차 정도 암기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진행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제 책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2교시에는 이제 공부 방법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